자, 저희 방송 최초로 마켓 타이밍 모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적중률이 좋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생일 축하하면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방향성 모델, 네. 방향성 지표가 어디로든 강하게 나올 것이다. 네.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시장을 보니까 방향성이 이제 정해졌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네. 매니저님께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뭐 프로그램 자체 코너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 매일매일 이제 시장을 이제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적중률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두 번은 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켓 타이밍 모델 자체는 이제 하루 정도의 오차범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온다고 오늘 뭐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뭐 오늘 안 나오고 내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들을 좀 양해를 좀 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리, 그 논리를 추적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키우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신광선 매니저께서 생일을 맞이하신 네. 보고 계시는 체크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뭘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어제 CPI가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8.8에서 8.9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제 9%가 넘는 좀 최악의 경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미국장은 사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죠. 거의 극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거를 이제 말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좀 이제 상승폭을 약간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CPI가 9% 넘게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피크아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카드를 까봐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이번 달 말일 날 있을 바로 다음 주겠죠. FOMC. 예, FOMC에서 과연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폭을 얼만큼 정도 측정하느냐. 페드와치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이거는 새벽 6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화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어제도 우리나라도 0.5%의 그 빅스텝을 밟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도. 지금 보시면 원래 이제 좌측이 75bp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원래 어제까지 CPI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제 98%까지 올라갔다가 보시면 250에서 275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이제 100bp가 7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의 한 원래 기준으로 보면 한 10%도 안 됐었거든요. CPI 발표 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80% 가까이 육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9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오늘 사실은 이제 생산자 지수라든지 이런 게 발표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가 이제 지금 후퇴 국면이냐 침체 국면이냐를 가름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중요해요. 내일 있을 발표가 중요한데 내일 이제 무역 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이런 부분들 지표들이 미시건 또 신뢰 지수도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연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피크아웃을 찍을 수 있느냐를 바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로 통해서 과연 페드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소비가 침체되는 지표가 발표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폭도 적극적으로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연준 위원들의 좀 복잡한 신경들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혼돈의 장세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CPI가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여낸 것이 인플레이션은 일단 피크아웃이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올리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미 알고 있는 재료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어떤 100bp 인상 가능성이나 어떤 연준에서 만약에 소비가 위축된다면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남아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나오시기 전부터 오늘 네. 빛광선님께 100bp 인상 가능성 얼마나 보시냐라는 네.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도 QT라는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QT라는 거는 채권을 이제 풀어버렸던 채권에 대해서 이제 사줬던 거죠. 정크본드 같은 이제 쓰레기 채권을 사줬던 부분들 다시 좀 매입하는 과정인데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수량 자체를. 근데 만약에 이번 FMC 7월 FMC에서 75pp로만 간다라고 하면 QT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양면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 하는 거면은 100pp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완벽하게 이제 인플레도 이제 고착화. 잡힐 수 있다. 예, 그렇죠. 고착화를 완전히 깨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깨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100pp가 나올 가능성 90% 이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5% 이상. 네. 상당히 높게 보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마켓 타이밍에서 살펴봐야 체크 포인트 이 정도로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예, 말씀을 드릴 좋습니다. 텐데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 S&P 500의 기준가로 해서 과연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신용융자 자금을 얼만큼 지금 투입했고 그게 얼만큼 줄어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위에 이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를 이제 4번 만약에 인상한다고 한다면 예.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과거에 이제 경기 후퇴나 경기 후퇴의 절정이라든지 경기 침체 국면에 있을 때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50% 이상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축소가 됐을 때가 닷컴버블 붕괴됐을 때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서 이때는 이제 특수한 경우였죠. 전 세계 뭔가 이제 모기지 채권이 붕괴되면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이. 지금은 어느 정도 폭까지 올라왔냐면 지금은 거의 한 30%도 아직 채 안 됩니다. 이 레버리지 청산 비율들이. 그러니까 빚이 청산된 비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직 폭이 30% 가까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만약 금리 인상이 다 끝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다 끝나고 진행이 되더라도 함부로 주가가 미국 장부터 우리나라 장세까지 함부로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레버리지 비율이 한 50% 정도 가까이 청산이 됐을 때가 그때가 실제로 찐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기간들이 좀 상당히 좀 길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로 우리가 가정을 두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비율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방향성 강도가 꽤 있는 것으로 나왔고 네. 시장도 그만큼 반응을 좀 했어요. 잘 버텼어요, 우리 시장이. 맞습니다. 네. 오늘은 방향성 강도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마켓 타이밍 모델을 공개를 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빵 퍼센트. 네. 방향성 없습니까? 반향성이 일단 없다고 이제 업데이트가 근데 됐고요. 계속 빵 퍼센트였던 패닉 강도가 100%까지 높아졌네요.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14일이고 오. 이게 목요일, 금요일, 이제 차주 월요일까지 해서 패닉 그 사이클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껄끄러운 거죠. 뭔가 느낌이.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어감도 좋지 않고. 네, 갑자기 우리 앵커님 인상 쓰시는데 찐 걱정되셔서. 인상이 네. 나왔습니다. 패닉 강도라는 게 부분이 예. 이제 무조건 이제 뭔가 이제 패닉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급락이라는 부분보다는 뭔가 이제 급격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차주, 그러니까 내일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내겠지만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중간 사이에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뭔가 지수 자체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위아래든 진폭이 있는데 통상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10번 중에서 패닉 강도 100% 잡히면 8번이 급락이 나오고 2번이 급등이 나옵니다. 예,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200의 부분이 뭐냐면 반향 강도가 그래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반향 강도가 있는 상황에서 패닉 강도가 나오면 이게 좀 우리나라 지수로 봤을 때 급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행히. 근데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반향 강도는 0%로 다 잡혀 있는데 패닉 강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이런 상황이다. 예.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로 장중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네. 방향성으로는 소위 빅스 지수랄까요? 방향성은 뭐 어쨌든 장중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아까 일정 중에서 오늘 나올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내일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미국장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표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영향은 없지만 미국 시장에서 제가 볼 때 금요일 토요일 넘어갈 때가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아. 거기서 뭔가 변동이 좀 나오면서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이 열리지 않을 테니까 네. 금요일 정도에 뭐 포지션을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좀 정리를 하고 주말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네요. 이 모델에 의하면. 그쵸. 그게 제일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있고 베어마켓 랠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린 종목들의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루키님과 일치하는 전략이십니다. 저희 네.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루키님께서도 계속 베어마켓 랠리 나오면 주식 포지션 줄이고 나중에 완전히 턴하는 걸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라고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저희 매니저님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하면 관련 어떤 전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 네. 오늘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이제 유망 섹터도 나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코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코인, 예. 어차피 코인은 반도체랑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코인을 말씀드리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7월 18일 날 뭔가 일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때도 지금 같이 좀 겹치는 흐름이 좀 발생하고 있다. 예. 오늘은 비트코인의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보면은 패닉 강도는 10%지만은 지금 내일부터 이제 차주 월요일까지 10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7시 현지에도 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또 발생하고 있으면 뭔가 이슈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세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국이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 오르면 반도체도 오른다. 그렇죠. 이런 결국은 이제 지금 반도체라든지 필반이 빠진 이유가 채굴 1위인 중국이 채굴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 GPU의 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달하기 전에 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간단하게 볼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3대 지수로 좀 볼게요. 3대 지수. 3대 어제 지수. 미국장 이제 6시 전 기준으로 3대 지수를 보면은 네. 위에 이제 보시면은 US 30 다우존스, 예. US 500 그리고 테크 100이 있죠. 예. 자,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제 안 보이는데 3대 지수가 상위가 예고, 중간이 S&P 500 그리고 하위가 테크 100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러셀 2000 지수가 있는데 주가 배열 꼬여 있습니다, 또.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제 다우존스나 S&P 500이 먼저 올라가면서 나스닥 같이 뒤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상승장이에요. 배열이 꼬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스트레이트 그 애널리스트 분 나오셔가 쇼감마 지금 장세다. 그 커브의 기울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승은 개량 모델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휩소, 가짜 상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존스라든지 이런 큰 튼튼한 기업들, 블루칩 기업들이 상중돼 있는 기업들의 지수가 빠르게 치고 가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마감을 이 친구들이 많이 좀 빠졌어요. 낙폭을.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배열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을 도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07.56포인트, 코스피 환산하면 2336포인트 지지 시에는 제가 볼 땐 반들레니 시작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포인트를 넘어갔다가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 마찬가지예요. 패닉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2336포인트가 지지 시에는 오히려 이 패닉 강도가 증가하는 포인트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타임의 결론 한번 도출했습니다. 자, 장중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패닉 강도가 100으로 나오니까. 네. 대신에 이제 주말 동안 패닉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상향이라면 강한 우상향으로의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헷갈리시면 예. 매경의 TV 구독하시면 클린 현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살 타이밍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장이 완전히 돌아서서 주식을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하셔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그렇죠. 마켓 타이밍 네. 모델에서 저희 빅간성 매니저께서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습니까? 네, 오늘은 없고요. 내일 좀 없습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일이니까 네. 쉬세요. 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의 빛광섭,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